중년의 인간관계는 그 전과 좀 달라지나요?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남이 나를 갖다 50만큼 좋아하잖아요. 나는 남이 나를 100만큼 좋아한다고 착각하세요. 맞아. 굉장히 기능적 친구네요. 그럼 그분한테 친구가 한 명 있잖아요. 네.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요. 이제 친구들 만나보면 아마 사람 많이 만나봤자 휴대폰에 있는 사람 뭐 1000명 있으면 다 소용없어. 다 지워. 필요한 사람 딱 한두 명이면 돼. 근데 또 한편 보면은 그렇게 고립돼서 사는 게 또 맞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진정한 친구냐도 헷갈리고, 그래서 오늘 너무 명쾌, 아주 촌철살인, 너무 신나. 그래서 최명기 원장님 모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네, 저희는 옛날에 방송에서 뵌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우리 최명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네. 원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청담 하버드 심리센터 연구소장님이시고. 자, 오늘은 이 얘기 먼저 시작하죠.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 중년의 인간관계는 그 전과 좀 달라지나요? 어때요? 네, 좀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원래 나는 좀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직장 생활 하다가 보니까 회식도 하고 뭣도 하게 돼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싫어도 회식도 하고 어느 정도는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위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내가 관할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회사에 다니는 동안은 최소한도 줄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요. 네. 은퇴하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억지로 외향적으로 살 필요가 없으니까 싹 한번 정리가 돼요. 아, 억지로가 빠지는구나. 어쩔 수 없이 억지로가 드러내죠.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내향성이던 분들은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보통 친구가 많다는 분들을 보잖아요. 네. 다들 술 먹어요. 맞아요. 네. 다 술 먹어요. 친구 많으면. 네. 왜냐하면은 인간이 술 안 먹고 그렇게 오래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처럼 술을 한 모금도 안 마시는 사람은 어디 가서 오래 못 앉아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술을 갖다 끊게 됐어요. 아파서 중년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친구들을 다 바뀌지요. 진짜 술을 끊을 생각이면. 처음에는 친구들 자리에 가서 나는 안 마시고 앉아있을 거야 그러거든요. 맞아, 안 마시고 앉아 있을 거야.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좀 있다가 안 만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그러죠. 그 술 마실 때는 진정한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술 안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어, 그래요. 내가 술을 안 마시니까 다들 나를 안 좋아해.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어. 근데 그 친구들도 그래요. 아니, 까짓거 좀 마셔주는 척하고 마시면 되지. 저렇게 빼는 거 보니까 쟤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어. 또 중년에 정리가 되는 이유는 중년에 다들 집들을 사거나 이사를 해서 그래요. 물리적 거리는 무시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계는 없지만 최근 한 10년 사이에 20, 30%는 다 외부에서 온 분들이에요. 지방에서 온 분도 많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은 지방에 있었던 친구들하고 멀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자식 때문에 맹모 삼촌지교를 실현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중년에 이르게 되면은 거주지들이 많이 바뀌어요. 자식 때문에도 바뀌고. 그렇죠. 중년이 돼야지 딱 집을 살 때쯤이 되고요. 아하. 중년이 돼야지 그래도 내가 원하는 동네로 전세를 갖다 옮길 정도가 중년이 돼야지 돈이 모여요. 그 중년이라고 하는 나이를 한 몇 살로 보시는 거예요, 원장님? 40대 중반부터를 대략 중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아, 그때부터가 본격적이에요. 그 전엔 다 비슷하게 살아요. 그때부터 쫙 갈라지지요. 20대 때는 다 똑같잖아. 같은 네. 학교 나와갖고 다 비슷하게 네. 다 같이 없어. 그러다가 격차가 벌어져요. 한 15년, 20년 지나면. 네, 내가 약간의 좀 열등감을 가진 분도 관계가 힘들어지고요. 남이 보기에 나은 위치에 있는 분도 그 친구 관계가 힘들어져요. 나은 위치에 있는 분들 중에서 특히 착한 분들이 그런데요. 그분들 굉장히 조심하세요. 친구 만날 때마다 장신구며 뭐며 옷이며 다 다르게 하고 가는 착한 분도 있어요. 이 정도 위치에 있고 출세해서 이 정도 해를 친구들, 옛날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게 미안하고 싫어서. 네, 역시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아니, 왜요? 아니 집이 어딘지 아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암행어사처럼 뭐 집을 숨기지 않는 한 차는 뭐 대중교통 하면 돼요. 아니 여행 갔다 왔는데 어떻게 그걸 속여요? 너 며칠 동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면은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배려하느라고 해외여행 다녀왔는데 국내 다녀왔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알게 되면 또 걔 이상하더라 거짓말을 왜 해? 그러면서 또 그래요. 그래가지고 있는 사람도 힘들고요. 힘들다, 인간관계. 없는 사람도 아무리 안 그러려고 그래도 나이가 들수록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땐 덜 괴로워요. 그래 제가 좀 잘 살지. 그리고 아주 뒤로 가도 안 괴로워요. 좀 이따 나 죽지.
그래 한 80대면 괴로울 거 없어. 어차피 니나 나나 곧 죽어. 네. 그런데 그 중간이 아, 그 제일 괴로운 게 한 40대 50대 그쯤인가요? 네, 거기서부터 지역도 달라지고 사는 곳도 달라지고 요 친구 중에는 몇 명 모이잖아요. 싫은 애도 있고 좋은 애도 있거든요.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는 좀 잘했지만 맨날 애들이 놀리는 애였어요. 그럼 동창회 가잖아요. 네. 그 생각하고 계속 날 놀려요. 맞아, 맞아. 그러면 난 나가기 싫은 거지요. 그치. 그래서 내가 놀리지 않았으면 하잖아요. 네. 그건 또 다들 웃으면서 얘 변했어 그래요. 그러니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원장님은 다 겪어보신 것 같아. 네. 그런저런 이유로 맞아. 중년에는 친구들이 많이 바뀌어요. 어떤 분은 은퇴하고요. 진짜 네. 집에서 꼼짝도 안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월화수목금 일하잖아요. 네. 직장에서 다녀오고 나면은 인간관계를 지쳤기 때문에 아. 주말은 아무도 안 만나야 돼요. 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 개그맨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집에서는 하나도 안 웃기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아무도 안 만나면서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뭐요? 꼭 시골에 가서 살아야 되겠대요. 맞아. 아무도 나 모르는 곳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네, 본인이 원하는 게 프라이빗이라는 걸 알면 시골에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실수로 시골에 갔는데 실수로. 시골은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낯선 이웃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난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아무도 안 만나려고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너무너무 친절한 분이 옆에 사셔서 맨날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어떻게. 네, 그럼 이제 괴로워지고요. 아파트에 있는 게 낫겠다. 그러면 아무도 뭐 안 갖고 오는데. 네,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오피스 얻어서 사는 게 낫지요. 괴로워지는 두 번째 이유는 네. 우리가 자연주의 지능이란 게 있어요. 하워드 가드너가 인간의 지능을 8개쯤으로 나누는데요. 네. 첫 번째가 언어, 네. 두 번째가 논리수학, 시공간, 신체운동, 음악, 자기성찰, 대인관계, 네. 마지막에 자연주의 지능이에요. 근데 자연주의 지능은 100년 전까지만 해도 중요했어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농사를 잘 짓고 소를 갖다 잘 키우는 재능이에요. 나무도 잘 해오고 열매도 따는 데 필요한 재능들이에요. 근데 자연주의 지능이 좀 높으신 분들은 네. 높으면서 내향적인 분들은 시골에 가면 되게 편하게 지내세요. 본인이 원하는 거는 단지 사람들이랑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했는데 근데? 막상 가니까 자연주의 지능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지루해요, 거기가. 아무도 안 그러네. 만나더라도 도시에 있어야 되거든요. 중요한 얘기다. 아무도 안 만나도 도시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고 가난하시더라도 네. 본인이 원하는 거주지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가 나의 성격에 맞게 형성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시골에 계시는 엄마들이 서울로 오시라면 안 오시는 거예요? 네, 그분들은 안 와요. 왜 힘든데 농사를 지으세요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힘든데. 그분들은 자연주의 지능이 높기 때문에 자아실현이 농사예요. 그리고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냐가 그 동네에서 나의 위치를 가르쳐요. 또 이 경우는 많은 사람들은 나쁘다고 하는데 저는 과연 나쁜가 생각해보는 예인데요. 네. 알코올 의존증인 분들도요. 네. 은퇴를 하면서 밖에 안 나가요. 하루 종일 술을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은퇴하면 집에서 술을 혼자서 홀짝홀짝. 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밖에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시면 또 착한 아내분들은 되게 많이 죄책감에 시달려요. 남편의 건강을 잘 돌보지 못했나 보다. 그렇지.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다가 가신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인간의 삶을 얼마나 돈을 버냐, 뭐 예술 작품을 남기냐, 뭐를 하냐로 구분하다가 보니까 생산적인 삶과 비생산적인 삶으로 나누는데 맞아. 행복한 삶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행복한 삶이거든요. 그러네 또. 그 다음에 이제 중년에 또 이제 되게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총각 때는 막 돈 막 쓰고 그러다가 결혼하면은 부인이 막 10,000원 주고 10,000원 더 깼어 뭐 이러니까 이제 친구 관계 되게 달라지지 않아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일단 남자가 달라지냐 안 달라지냐는 네. 겁이 많냐 없냐에 나와요. 다 맞으면 화가 나서 여자를 때릴 것 같지요? 네. 아니에요. 맞았다고 상대방을 때리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여자가 남편을 때렸을 때 이렇게 대부분은 그냥 참아요. 그리고 참는 사람들은요, 길 가다 누가 때려도 그냥 참아요. 솔직히 누가 나를 때렸을 때 즉각적으로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아, 심리적으로 그래요? уп짓하고 달아나거나 그러지요. 네. 누가 나를 때렸을 때 거기에 맞서서 연타를 때릴 수 있는 전사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진짜 그럴 것 같기도 하네. 그럴 것 같네. 네, 그런데 전사의 정신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전사의 정신. 네, 그런 전사의 정신이 없는 분들은 아내는 말로 전사의 정신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말로. 겁이 나니까 그분들은 야단 맞는 것 자체가 겁이 나요. 친구들 막 어울려 다니고 그러던 분인데 네. 겁이 나니까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 바뀌어요.
그런데 무서운 게 없는 분들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내한테 뭐라고 하지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나이 들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식이 공부 잘하건 아니든지 간에 우린 다 자식이 은퇴한 다음에 죽거든요. 내가 100살이 죽으면은 자식이 한 70살 되잖아요. 그쵸. 걔도 그 전에 뭐 아무리 회사 다니고 걔도 그냥 무직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식은 무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다른 애들은 이제 친구들 모임에 가잖아요. 원래는 우리 집이 제일 잘 살았어요. 그리고 직장도 제일 잘 다녔어요. 그래서 친구 모임에 가면 원래 내가 제일 표정도 밝고 얘네들을 압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애는 꼴찌예요. 나보다 나자라고 생각했던 애는 맨날 전교 1등해서 의대 간대요. 그러면 이게 바뀌게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우울증이 있어서 자녀가 학교에 못 가고 중고등학교를 그만두게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특히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모임이 안 나가요. 한동안 칩거해요. 아, 그렇지. 친구 관계가. 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좀 바뀌어요. 그러네, 자녀에 따라서. 네. 중년이 되었을 때 인맥 관리를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요렇게는 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 성격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의미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수는 네. 그냥 30명 내외라고 생각해요, 다들. 초등학교도 30명 내외거든요. 군대에 한 소대도 30명 내외예요. 그러면 4씩 집단위로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네. 그런 4명 집단에 속하지 못하는 애들은 자기들끼리 또 안 친하려고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어떤 네. 분들은 타고 태어날 때부터 의미 없는 인간관계일지언정 한 20명, 10명 정도 되는 집단을 갖다 매일매일 만나야지 네. 성이 차는 분이 있어요. 아. 젊었을 때는 매일 클럽 갔겠지요. 30, 40대에는 동호회가 한 4, 5개 정도 있어요. 그분들은 중년이 되고 나서도 본인이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 많이 안다는 게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든지 작전을 짜서 계속 그게 무너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떤 동호회 이런 모임, 뭐 취미 모임 이런 걸 되게 많이 만들고 거기에 나가겠네요. 네, 그분들한테는 그게 제일 좋은 대인관계고요. 옆에서 보기에는 왜 저렇게 쓸데없이 사람을 많이 만나 하지만 그렇죠. 자기는 그게 행복해요. 그렇게 동호회도 많이 만나고 이게 좋은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고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못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네, 왜냐하면은 내가 맨날 사람들 많이 만나요. 네. 그래서 번번이 1년에 한 1억씩 사기당해요. 이쪽은 왜 갑자기 사기 얘기가 왜냐하면은 확률이 높아지나? 네, 사람 많이 만나면 사기와 당할 확률이 높아지지요. 보이스피싱을 제외하면은 우리는 이제 인간의 뇌에는 증거에 관한 과학적 뇌가 있고 이야기에 약한 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과학적 뇌를 지닌 지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스토리에 약해요. 맞아. 스토리 앞에서는 무너져요. 무너져. 근데 사람을 많이 만나면요, 스토리가 들어오거든요. 맞아. 그리고 사람을 맞아. 많이 만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남이 나를 갖다 50만큼 좋아하잖아요. 나는 남이 나를 100만큼 좋아한다고 착각하세요. 맞아. 네. 나 왜 이렇게 맞아만 하고 있냐? 네.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결국은 사기당할 확률이 올라가요. 1년에 1억씩 사기당하면 그 사람의 대인관계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간관계는 엉망인 거예요. 근데 이쪽은 사람을 한 명도 안 만나요. 그러니까 사기를 안 당해요. 근데 사기 측면으로 보면은 그렇지만 그래도 친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정신건강 측면에서 어때요? 친구가 진짜 도움이 돼요? 친구는 내가 약해질 땐 도움이 돼요. 약해질 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원래는 친구 하나도 없어도 잘 지내요. 그러나 친구가 없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한테는 동료란 존재예요. 오케이. 직장에서 일할 때 되게 일할 때 동료들이랑 잘 지내요. 잘 지내. 그러나 직장 끝나면 끝이에요. 그렇지. 맞아. 그런데 실수하고 연락하면은 안 만나줘요. 직장 동료는 거기까지인 거야. 고객각인 거예요. 친구는 없지만 고객을 대할 때 보면 끝내줘요. 저도 친구는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와서 다 이렇게 말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원장님 여기서 친구의 정의가 뭐예요? 뭘 친구로 범주를 뭘로 봐야 돼요? 친구를. 제 친구, 제가 생각하는 범주는 네. 굉장히 좁은 정의인데요. 아. 일단 아무 이유 없이 만나야 돼요. 맞아. 아무 이유 없이 만나고 만나면 재밌어야 돼요. 아무 목적이 없이 만나서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허물없이 대하고. 네. 그러니까 불편해지면 친구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속에 있는 얘기 다 하고 그냥 그 믿어주고 그러나요? 근데 그거는 또 친구 따라 달라요. 그래. 서로 어떤 사람들은 둘이 친한 친구인 게
둘이 아무 말도 안 해서 친한 친구인 사람도 있어요. 아, 친구의 정의가 이렇다라고 내릴 수는 없구나.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친구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네네네. 만약에 친구의 정의를 내려고 그러면은 네. 누군가 이 친구란 용어를 갖다 과학 용어로 만들어야 돼요. 아, 맞아.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우, 원장님, 정확한 얘기예요, 진짜. 네. 친구는 과학적 용어가 아니야. 네,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아하. 친구는 이런 거야라고 누구나 생각하시잖아요. 네. 다 그게 그분한테 친구예요. 맞아. 어떤 분은 친구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 만나거나 네. 그런 게 친구예요. 그런 그 친구는 매일 바꿔가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너 그래요. 넌 친구가 없어. 넌 진정한 친구가 없어. 네가 네. 만나는 사람들 다 친구 아니야 그래요. 네. 그건 또 이쪽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넌 친구가 진짜 없어. 만나는 사람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친구가 다르고 그 정의는 전부 다 맞아요. 제 생각에 저한테 친구라고 할 사람은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의대 후배인데 어쩌다 보니 나이는 저랑 같은데 후배가 되는 분이 있어요. 같이 레지던트하고 그 한 분 네. 개인적으로 보고요. 저는 거의 안 만나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냉정한 얘기지만요. 근데 친구는 왜 필요하냐? 네. 아까 말씀드린 건 뭔가 하면 약해질 때 해요. 나는 원래 약해질 친구 없이 때. 혼자서 잘 살아요. 근데 내가 굉장히 우울증도 걸리고 힘도 심약해졌어요. 그러면 그때는 친구가 있었으면 해요. 근데 난 원래 혼자서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없어요. 그럼 나는 잘못 살았나 보다 하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다시 우울증도 낳고 제대로 되잖아요. 네. 그건 혼자 잘 살아서 친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혼자 잘 지내던 사람이 힘들어서 누구랑 친구 되잖아요. 나아지고 나면 이 친구 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욕먹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맨날 친구들끼리 맨날 놀아요. 너무 리얼해. 네. 그래가지고 맨날 놀고 떠드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였어요. 내가 우울하고 너무 힘들어요. 얘기해요. 이 친구들은 못 받아줘? 잊어먹어. 술 먹어. 뭐 그런 걸 생각해 하니까, 나 진정한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나 고등학교 때 되게 힘들었을 때, 얘가 내 얘기 잘 들어줬지 해서 연락해서 만나요. 그런 다음에 우울증은 한 6개월에서 1년 있으면 저절로 낫거든요. 저절로 나면 얘랑 있으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다시 쟤네들이랑 다녀요. 얘가 연락하면은, 다음에 연락할게 해요. 그러다 한 4년 뒤에 또 우울증 오잖아요. 그럼 또 연락해서 또 만나요. 그 우울증 친구야? 근데 그 한 2번 하잖아요. 얘도 화가 나요. 화나지. 그 다음에 안 만나줘요. 그럼 또 딴 사람 만나요. 그래서 혼자 지내는 분들은 진정한 친구가 없어도 혼자 잘 지내던 분들도 진정한 친구가 없이 그냥 아는 사람만 많으면 잘 지내던 분들도 우리는 네. 약해지면은 진정한 친구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머리를 쏠리게 돼요. 그러나 문제의 포인트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내가 진정한 친구가 있었으면 갈망할 정도로 약해졌다는 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건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다시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알거지가 됐는데 그런 생각하거든요. 진정한 친구가 없어. 알거지가 됐는데 날 도와주는 친구는 없어. 그런데 친구들은 나는 그때 내가 알거지가 될 줄 모르고 친구를 사귀었거든요. 내가 알거지가 될 줄 알았으면 나는 30년 전부터 내 진정한 친구의 기준은 내가 30년 후에 알거지가 됐을 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사귀었을 거예요. 그렇게 안 되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나약해질 때 내 약점을 보충해 줄 수 있고 내 힘듦을 할 수 있는 친구를 원하게 돼서 항상 일종의 진정한 친구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이제 앞면만 볼 게 아니라 뒷면을 바라다 보면 거기 내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친구에 대한 심리적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항상 드라마에는 진정한 친구가 등장해요. 그렇지, 수요가 대단하지. 영화에도 등장해요. 아유, 대단하지. 진정한 친구가 만약에 있다면 나를 위로해 줄 거라는 내 상상과 기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좋은 친구, 이런 사람과는 그래도 좀 죽을 때까지 좀 잘 소중하게 생각하고 연락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 이제 한 가지 특별한 경우가 생각나는데요. 네. 혼자서 잘 지내는 분들도 네. 친구가 좀 있었으면 할 때는 아. 내가 뭘 되게 잘하고 하고 싶거든요. 네. 꼭 둘 이상 가야 돼요. 내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맛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꼭 거기 2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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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때는 이분들이 독상 안 줘. 친구가 있었으면 하세요. 밥 먹을 때 2인 세트 때문에. 네. 내가 되게 탁구를 좋아해요. 2인 해야지. 벽 보고 치기는 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랑 만나기 힘들어요. 네.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하고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은 안 되지요. 안 되지. 그 사람은 계속 가야 돼요. 또 두 번째 특별한 경우인데요. 굉장히 기능적 친구네요. 진짜 인간 성품이 좋잖아요. 그리고 뭐 삶에 여유도 있고 굴곡도 없잖아요. 네. 별로 그분들은 진정한 친구에 대한 게 없어요. 저절로도 그냥 진정한 친구가 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난 잘 모르지만 이유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다 날 싫어해요. 네, 보통 사람들이 다 날 싫어하면 당사자는 이유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알면 그 처지에 있질 않지. 알면. 네, 그럼 그분한테 친구가 한 명 있잖아요. 네.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래. 물고 늘어져야 되겠다.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나는 친구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친구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됐든지 계속 끌고 가야 돼요. 물귀신 친구. 딩. 네. 너무 재밌다. 괜찮은 친구를 사귀려면은 사실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아이가 굉장히 항상 이상한 애랑만 어울려 놀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들 많아요. 그러면은 엄마들이 막 그래요. 얘한테. 쟤랑 놀지 말라고. 그렇죠. 걔랑 둘이 상담하잖아요. 제가 물어봐요. 야, 걔 말고 너랑 놀아주는 애가 없지. 그럼 걔가 그래요. 맞아요. 어떡해. 그런데 너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것보단 걔라도 있는 게 좋지. 그래요. 그럼 제가 엄마한테 얘기해 줄게. 그럼 되게 좋아해요. 그 엄마들이 그 얘기를 하면 받아들여요? 제 앞에선 받아들여요. 근데 의사가 얘기하니까 절 존중하는 뜻에서 아들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존중하는 네, 그래도 뜻에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대체적으로 굉장히 만족해요. 남을 대할 때 네. 남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 나는 친구가 자주 바뀌고요. 내 주위에 친구가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진정한 친구가 없다. 진정한 친구는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예. 그러나 내가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사귀고 싶어하는 인품과 어떤 그런 걸 갖고 있잖아요. 내가 친구를 고르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는 진정한 친구들을 끌고 가요, 그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에 네.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는 이래야 돼 같은 사람이 본인이 되면은 네. 진정한 친구가 그냥 나타나요, 저절로.